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5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0.25%포인트의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관심은 이번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마감하고 동결로 갈 것인지의 여부인데 연준 내부적으로 동결과 또 좀 더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아주 심각한데 특히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4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는 분석 속에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환경적인 재앙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론, 금리 인상이 유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FOMC 5월 정례회의 마치고 금리 인상 여부를 이제 발표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한 2시간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언론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연방준비제도의 행보를 예측하는 것이죠. 이 패드워치가 오늘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80.3%로 보고 있어서 이변이 없는 한 오늘 0.25%포인트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이 아니고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 2%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제 3월에 발표된 5%입니다. 이제 5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 동부 시각 8시 30분 이곳 LA 시간 새벽 5시 30분에 4월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이제 몇 퍼센트가 나올지 궁금한데 아직도 어찌 됐건 5%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준 2%에 비하면 2.5배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끌어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동결을 해도 물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지금 하락 추세니까 내려올 수는 있지만 동결하면 내려오는 그 추세가 좀 주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려오는 김에 확실히 좀 더 올려서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더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확실하게 지금 5%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사이입니다. 최대치가 5%니까 5%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4.75%에서 5%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4.87%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번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이대로 동결한다면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사이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연준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 5%에는 뭔가 약간 좀 미흡한 느낌이 있고요. 이번에 그 0.25%를 예상대로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사이가 됩니다. 이제 이러면 평균치를 낸다 하더라도 5.1%를 넘게 되니까 확실하게 기준금리가 5%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수치고요. 그래서 연준이 최소한 기준금리를 5%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좀 동결을 하면서 관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보다는 다음 FOMC에서 동결로 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더 크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시장도 0.25% 포인트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 이걸 더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FOMC가 1년에 8차례 열리죠.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에 열리는 FOMC고요. 다음 정례회의가 6월입니다. 6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확실하게 5%대로 끌어올리고 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변수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과 금융권 위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2월에 6%에서 3월에 5%로 1%가 내려갔어요. 1%. 그래서 이 4월에 4%대로 내려간다면 4.8이 나올지
6이 나올지 4.5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4%대로 내려가게 되면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는 거고 기준금리가 5%대인데 인플레이션이 4%대니까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결정을 연준이 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권 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더 이상 금리 인상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동결로 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 JP 모건 체이스가 이번 그 월요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하면서 급환부를 꺼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팩웨스트 뱅크업 주가가 폭락하는 등 일부 지역은행 주가가 계속 지금 크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위기가 끝났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가는 정말 수많은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연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 그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예, 현재 상황이 애매하다 보니까 금리 동결에 대해서도 엇갈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할 때는 뭐 모든 연준 위원들이 다 금리 인상을 외쳤고 지금 2%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면 아마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텐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5%.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4월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금리 인상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쪽과 이만하면 됐고 어차피 추세상 분명히 이제 내리막을 가고 있으니까 물가는 이제 금융권 위기, 은행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 말을 했죠. 저 그동안 목표치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물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근데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2%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2%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스탑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올리고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4월 물가가 4%대로 내려가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뭐 금리 인상은 이제는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4월 물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다소 충격적인데요. 네. 요즘 기상 이변이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이에요. 네. 요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표현이죠.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데 그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언론들이 아예 바다가 펄펄 끓고 있다고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최근 공개한 예비 데이터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데 지난달 4월에 해수면 평균 온도가 섭씨 21.1도로 한 달 넘게 고온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3월에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섭씨 21도를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이게 충격적인 게 4월 한 달 내내 4월 중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월 한 달 내내 21.1도를 유지했다는 거. 굉장히 바다가 지금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고 1981년 이 위성 부표 관측을 시작한 이래 42년 만에 가장 높은 해수면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섭씨 21.1도로 역대 최고 온도 기록을 세운 것 하나 그리고 지난달 30일 내내 이 같은 온도를 유지했다는 것 하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잠깐은 오를 수도 있겠죠. 잠깐은 하루 이틀 정도 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 내내 이런 기온을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평균치로 웃도는 온도가 계속되는 건 매우 심각한 징조라는 분석이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일각에서는 엘니뇨 현상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엘니뇨 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이 예측했는데요. 4월 한 달간 해수면 온도가 섭씨 21.1도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러면 엘니뇨 현상이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 과학자들은 올해 6월 이후에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슈퍼 엘니뇨는 일반 엘니뇨보다
더 강한 성격의 엘니뇨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는 통상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엘니뇨라고 그러는데요. 수온이 5개월 넘게 0.5도 이상 높은 경우에 그 첫 달을 엘니뇨 현상으로 그러니까 역산하는 거죠.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러면 몇 월부터 엘니뇨였다 이렇게 역산해서 계산하는데 슈퍼 엘니뇨는 수온이나 기간 등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거 이제 슈퍼 엘니뇨인데 슈퍼 엘니뇨까지 올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상을 이 엘니뇨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 단정할 수는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동안의 그 수치를 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게 엘니뇨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9월, 10월 정도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엘니뇨가 선언될 수 있는 건 올해 하반기 9월, 10월 정도 돼야 되는데 영국 남극조사단의 마이크 메러디스 교수는 지금 현상을 과학자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구 바다가 뜨거워지는 건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난화가 너무나 지금 놀랍고 걱정스러울 정도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조차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사람이 36.5도잖아요. 네, 체온이. 그렇죠. 그런데 37, 38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다 온도도 0.5도, 1도가 그거 굉장히 큰 거죠. 이거 큰 거죠. 네, 네. 우리 바다 온도와 관련해서요. 뭐 엘니뇨도 있고 라니냐도 네.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나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잠깐 설명해드리면 기상이변 이제 해수면과 관련해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 패턴이 있고 라니냐가 있고 네. 엘니뇨가 있고 엘니뇨 남방진동, 그 남방진동 중립 뭐 이렇게 5가지인데 예. 정상 패턴은 무역풍의 영향으로 서태평양이 따뜻하고 동태평양이 좀 차가운 이런 현상 이게 정상이고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서 태평양 적도 지역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5도 이하 낮아지는 현상. 아하.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서 태평양 적도 지역 수온이 평소보다 섭씨 0.5도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니냐는 바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람이 강하니까 춥죠. 예. 추우니까 0.5도 내려가는 거고 엘니뇨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니까 덥죠. 더우니까 0.5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엘니뇨 남방 진동은 라니냐 엘니뇨로 진행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나타내는 대기와 해양의 결합 현상을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그러고 남방 진동 중립은 섭씨 마이너스 0.5도에서 섭씨 플러스 5도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뭐 좀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라니냐 현상이나 엘니뇨 현상 모두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상 이변이기 때문에. 근데 엘니뇨가 더 심각하죠. 엘니뇨는 폭염을 몰고 올 수 있어요. 덥기 때문에 지구 온도를 올려서 폭염 사태를 불러오는 장본인입니다. 인도양 서부 일대 해수면 온도 상승시키고 동부 일대 온도를 하락시켜서 불균형을 불러오고요, 지구에. 그래서 뭐 아프리카 동부에 홍수 사태를 몰고 온다든가 호주의 폭염과 가뭄을 지속시킨다든가 이런 게 다 엘니뇨에 의해서 일어나고 라니냐는 엘니뇨에 비해서 온도를 낮춰준다는 점에서 같은 기상이변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편이죠. 엘니뇨보다는 라니냐가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를 초래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그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니냐가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고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그나마 라니냐가 낫다. 엘니뇨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참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다 네. 이런 얘기니까 엘니뇨 걱정을 그렇죠.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해야 돼요. 지난 3년간 엘니뇨가 없었어요. 지난 3년간은 라니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 만에 엘니뇨가 지금 찾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지금 걱정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농산물 부족, 광물 부족, 에너지 자원 생산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지난 수년 동안 라니냐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폭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라니냐가 이어질 때는 폭염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예. 폭염은 엘니뇨인데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라니냐가 오면 추워 온도가 내려가니까 폭염이 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라니냐인데도 지금 폭염이 온 거예요. 그만큼 지구의 기상이변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라니냐가 올 때는 폭염이 오면 안 되는데 지난 한 3년간 보면 폭염이 계속 왔잖아요. 네. 심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가 올 때도 이 정도였는데 엘니뇨가 오면 얼마나 폭염이 심각하겠냐. 걱정이 너무 큰 겁니다. 지금. 라니뇨가 왔을 때 이 정도 폭염인데 엘니뇨가 왔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이 올 수 있다.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은 기후적으로도 재앙이지만은 경제적으로도 또 심각한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폭염이니까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에그는 계란이 아닙니다. 에그, 어그리컬처를
약자 에이지 앞에 약자 그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농업 인플레이션입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일반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에그플레이션이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후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가물어서 당연하죠. 비가 안 오니까 예, 그럼 당연히 농사가 잘 안 되고요. 그럼 뭐 원자재 수급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날씨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과학자들이 좀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연 세계 지도자들이 응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